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게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양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네, 이성훈 대표. 네. 어저께 역시 파란석 입고 나왔을 때 약간 끝이 안 좋았잖아요. 뭐 재미가 없었잖아요. 훅 올라가지 못했는데 오늘은 약간 바꿨어요. 오늘 맨날 똑같은 옷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너무 진파라는 예의는 아닌 거지. 일주일에 한 번은 입을 거예요. 네. 왜냐면 그러려고 샀거든. 그러려고? 일주일에 한 번 입으려고. 아예 네. 맨날 빨간색 옷을 6벌, 5벌 사갖고 빨간 속문 입고. 아니죠. 빨간색을 하나 사려고 했는데 네. 예쁜 빨강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요. 그래요? 예쁜 빨강. 그래? 마음에 드는 예쁜 빨강. 무슨 땡똥셀이야. 그거 좀 없애버려. 그러니까. 소리 좀 땡똥. 나겠죠? 네. 별것도 아니야. 알고 네. 보면.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알고 보면 핸드폰 이거 바꾸라 이런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지. 그런 얘기입니다. 네.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여하튼 시장 상황은요. 오늘 아침부터 시작 포인트가 제 기억이 2004원짜리였던 거로 기억나는데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여하튼 코스피도 좋고 코스닥도 좋고 오늘 한마디로 뭐 저희한테 월급을 주는 네. 요즘 보니까 가끔 요즘 자주 봬요. 여기 이사님을요. 네. 이사님 표정이 밝아졌어. 월급 안 올려주려고. 그런 거지. 근데 키움증권이 살판 났잖아, 지금요. 네, 그렇죠. 오늘 증권주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 한번 좀 잡고 넘어가. 세계 모 증권사에 K증권사, 지금 키움증권에 계시는 네. 모 분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증권사 분위기가 어떠냐. 요즘에 좋지 않으세요? 뭐 약정, 네. 거래 대금도 많이 늘고. 네네. 근데 증권사는 분명히 실적이 개선된 건 맞으나, 네. 증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그러나 이게 그 인건비를 줄여서 나오는 실적이라. 쥐어짜기. 쥐어짜기라. 네, 쥐어짜기로. 이 시세, 이게 지속적으로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퀘스천을 던지더라고요. 네. 네. 구조적으로 그럼 잘 돼 있는 증권사가 좋잖아요. 네. 그죠? 네. 어디겠어요? 여기죠. 바로 여기. K증권. K증권. 네, 네. K증권이 제일 좋다. 네. 실적에 대한 그 성장 속도가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시장이 올라가려면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없어요? 시장이 순환매가 돌고 있었는데. 모멘텀이 왜 없어? 얘기를 좀 들어봐요, 끝까지.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순환매 며칠간 보면은 이제 도는 형태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외부 나가면서 뭐 원전 관련주가 올라온다라든가, 뭐 클라우드 산업발전 방안 총괄되면서 관련주가 올라온다라든가,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그 외부적인 그 재료에 의해서 종목과 업종이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전인대 리커창 총리 보고 얘기 함께 더불어서 네네.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환경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환경 관련주가 올라요. 네네, 환경 관련주. 그거 누가 많이 얘기하더라? 지금 많이 얘기하셨죠. 네. 근데 그 OCI,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LED가 동시에 다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태양광이 좀 더 강한 모습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 아랍에미레이트와 관련돼서 뭐 할랄 식품 수출 MOU. 뭐 딴 건 없고 다 MOU예요. 어쨌든 간에. 다 MOU. 대통령이 가서 직접 계약한 이 사람아? 점잖은 사람들 위에 분야였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이해를 꼭 넓히자면서 MOU 정도 체결하는 게 센스지, 센스. MOU 일단은 체결해 놓고 뒤에 나중에 잘 안 되네요. 이러면 뭐야? 어쨌든 간에 그래도 시장은 간다. 네, 시장은 간다. 네. 그래서 이 관련된 뉴스가 공급되면 시장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고 네. 재료가 없어서 지금 돈들이 못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가 네. 지금 이어지고 있고 네. 오늘도 출연하시는 분이 보니까 네. 이것들을 예견하셨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원해 주시나 네, 네. 상당히 대세군. 네, 대세군, 네, 뭐 OCI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네. 대세군에 대한 얘기를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럼 그렇고요. 외국인 네. 어저께까지 9일 연속이었습니다. 오늘까지는 10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주체별 흐름 챙겨보셔야 되겠는데 네. 외국인이 오늘 이 시각까지요. 1,000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하루 이제 코스닥이 약간 쉬었는데요. 외국인이요. 오늘 코스닥이 4일째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국내의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뭐 증권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특히 뭐 증권사 중심으로 많이 판다라고 얘기했고 어저께 이제 KDB 대우증권의 보고서 그래서 앞으로 증권사가 더 팔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 뭐 그들의 주장일 뿐인데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찌되었건 그럼 증권주 같은 오늘 외국인 사고 국내계는 파는, 그러니까 한쪽 편의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은 저는 이제 저보다는 이제 우리 전전님이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유동성의 힘과 성장의 힘이 같이 간다.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요하게 유동성은 개인의 유동성이 아니고 한국 사람의, 그러니까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나 법인번호 13자리 있는 사람의 유동성이 아니라 외국인의 유동성이죠. 외국인의 유동성의 그 중에 그게 저는 상당히 약간 논리적, 저 개인적으로는 비약이 있다고 보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 또 드라기 형님께서 또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9일부터 당장 시작한다고. 그래서 일단 내년 9월인데
중기 목표치가 물가 목표치가 2%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안 되면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딱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했지만 역으로 해석해보면 그런 말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그런 분위기가 일단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여전히 하여튼 그런 뭐 시장이 좋아질 그런 느낌 들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지표를 보게 되면 네. 뭐 GDP 성장률 목표치를 크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 높였죠. 네, 다 높였고 보게 되면 독일이 대박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진짜 산업 경제 지표도 뭐 대박이고 네. 지금 보게 되면 유로화의 악세에 대한 최대 수혜국으로 지금 독일이 네.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를 탈퇴시켜도 안 되지만 네.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안정시키기에도 좀 아쉬운. 네, 아까 딴 눈치 봤는데요. 네. BMW i3 지금 유럽에서 일부 국가는요 1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어쨌든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 경제에 대한 회복세 상당히 강하게 네.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이성 대표도 BMW 사야죠. BMW요? 네. 유라가 좀 더 약해지면 좋겠어요. 더 약해져서. 네. 제가 제 계획으로는 네. 제가 한 2년 정도 후에 차를 살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목표는 정했어요. BMW로. 뭘로? i3? 저는 i3 살 거예요. i3. 네. i3 저는 네. 그런 거를 환경을 중시하는 남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살 생각이 난 있는데. 디젤 사야지. 환경을 망치. 형님이 그만큼 아끼시는 환경을 보호하는 만큼 제가 파괴하겠습니다. 아니 그 독일 네. 디젤은요. 네네. 그 상당히 깨끗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요즘 7세대에 있거든요. 네. 그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 그 규격 뭔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 규격에 미달되는 거 국내차 지금 엄청 싸게 민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네, 네. 말이 안 되는 게 전기차를 타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전기 누가 어떻게 생산해? 태양광? 태양광 무슨 태양광이야? 태양광 1%도 안 되는 거야 글로벌리하게. 그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전기차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던지요. 그래서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은 맞죠. 태양광은 환경을 보호하고 네. LED 같은 경우가 맞는데 전기차가 태양광을 환경을 보호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전기차도 안 팔리잖아요. 이번에도 전기차 지원 얘기 없더만 보니까. 뭐 그렇게 하시던지요. 네. 이제 이성원 대표 이제 다시 디스를 시작했으니 네. 이제부터 제가 장담은 하면 안 되지만 네. 삼성, SDI랑 LG화학이 내년까지 봐서는 대형주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제목. 네네. 올해부터 내년까지 네. 한 15개월, 20개월 사이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형주 중에서는 상승률이 최고일 것 같아. 그러면은 한 따따블은 나야지. 더블? 따따블. 딸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 LG화학이 얼마야 지금요? LG화학이 시가총액이 20조거든요. 아니요, 지금 얼마야 주가가? LG화학이 23만 원. 예전에 한 40만 원, 50만 원 58만 원 갔었지 최고.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아니면 말고지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여튼 단기적인 거는 제가 못 맞추죠. 그걸 네.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알면 맞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네. 당장 제가 키워드리면서 영업을 하든 아니면 어디 증권사에서 뭐 지점장을 하든 본부장을 해야죠. 내가 이거 안 하죠. 근데 단기적으로 아는 사람은 우리의 능력 박시잖아. 자기 잘 맞추면 자기도 그거 해야지 왜 이거 했어. 그쵸.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아는 분은 우리 잠시 후에 또 모시겠고요. 네.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공장 주문 있죠. 미국 내 네. 1월달 공장률이 감소했고, 얘는 미국의 경제 지표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네. 우리 지금 오늘 밤중에 나와요. 고용 지표 나오는데 이런 쪽 어떻게 좀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미국 지표에 대한 쪽 뭐 지표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지표보다도 어제 이제 아디다스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아디다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HP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 강달러의 역습 이런 네.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HP의 실적에 대한 둔화가 네. 이제 그 다국적 기업으로 형성된 기업일수록 이 강달러가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 실적에 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디다스도 매출은 늘었는데 네. 순이익이 전년 대에 비해서 38% 급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와 강세에 대한 쪽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점을 놓고 본다라면은 네. 굳이 지금 미국에서 달러의 강세를 서둘러야 될 이유가 없는. 네.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급하지 않고 네. 지금 달러에 대한 강세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만한 이유도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개장 포인트 잠깐 우리 간단하게나마 살펴봤고요. 좀 부족한 건 우리가 또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다루겠고요. 바로 그분이 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분과 나눌 얘기가 많아요. 좀 아쉬운 소식도 좀 솔직히 있어요. 네. 다음 코너 들어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 아침판을 담당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소개 한번 우리 이성훈 대표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보게 되면 맨 처음엔 이 친구가 왜 그런 얘기를 하나. 네. 별로 그렇게 처음에 얘기할 때는 형님하고 좀 많이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런 얘기를 하나라고 뭘? 맨 처음에 뭐
화학주가 된다는 둥.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OCI도 뜬금없이 얘기하고. 뜬금없이 OCI도 얘기하고. 네, 네. 갑자기 지난주에는 뭐 대상을 뜬금없이 얘기하고. 대상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당히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다 맞아. 네. 상당히 궁금한. 그리고 이 라인이 인사이트가 있다. 있구나. 뭔가 라인이 있어. 라인이 있거나 인사이트가 있는 그분. 네. 김성훈 팀장을 모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사는지 몰라. 못한 건 아니고 안 한 것 같아. 그죠?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즐기는 김성훈 팀장 모셨습니다. 네. 오늘 몇 가지 할 얘기는 워낙 많은데요. 네. 일단 최근에 가장 뜨거운 글로벌리 이슈 앞서 시작할 때도 태양광 얘기하고 환경 얘기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어저께 저희 영상도 보여주면서 전 세계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잖아. 이영년도 훨씬 넘어봤어요. 1억 7,500만 원을 들여서 했다는. 좀 마음이 안타깝죠. 이분이 애를 낳는데 그 종양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래갖고 시작한 건데, 여하튼, 양해까지 영향을 미쳤어. 우린 물론 이미 알았지만, 시장의 영향은 딱 이거가 컸거든요. 양해 얘기 잠깐부터 하고 넘어가죠. 네. 지금 양해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양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좀 변화의 흐름들이 있었고, 그래서 네. 거기서 우리가 우리 시장까지 엮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중국이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서 경제 정책들이나 다른 정책들을 폈는지를 한번 제가 키워드만 한번 추려를 봤습니다. 네네. 자, 준비된 그림 보시게 되면은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인데, 당연히 경제 발전, 경제 개혁, 경제 발전, 경제가 있는데, 이게 올해 단어가 바뀌었어요. 성장으로. 결국 네. 이 8% 성장, 바오바를 포기하고 바오치로 바뀌었다는 것이 세븐이죠, 치가. 그렇죠. 네. 네.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진행 중이고, 근데 제가 좀 봤을 때 눈에 띄었던 것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환경오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이 올해는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뭐에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소재 산업재 주식들이 그동안 3년에서 4년간 대세 하락을 보였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중국발 재고 어떤 이슈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015년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빠졌지? 라고 찾아보니까 결국은 1대1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딱 나오더라고요. 1대1로? 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갖다가 작게는 하나를 엮고 크게는 세 개를 갖다가 엮어서 이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미국을 제치고 우리가 중심이 되겠다는 건데 그건 너무 먼 얘기고 일단은 중국을 하나로 엮겠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인프라 투자가 선행이 되어다 보니까 결국 여기를 갖다가 인프라 투자, 중서부지를 갖다가 이제 개발하겠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인해서 올해 이제 산업에 대한 구조 조정과 재고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서 중국 정부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뭔가 해소가 된다라면은 그 그 간접적인 이익을 갖다가 우리나라 업체들도 어느 정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경기 민감주들, 시클리컬 업종 쪽으로 외국인들이 약 1조 4천억 어치의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한 이유라고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가 3년간 4년간 이어진 대세 하락을 마무리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V자 반등 나오면서 올해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3, 4년간 대세 하락을 멈추는 한 해가 올해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원래 좀 큰 주식들 하시는 분들은 포인트를 잡고 가실 필요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큰 틀에서 다시 한번 1대1로 그런 얘기 양해까지 해주셨는데 우리 궁금한 것부터 다시 하나 확인해 들어가자고요. 정보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역시 이분의 하면 이미지는 이거예요. 디스하는 것도 있다. 그분은 나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든. 어찌됐건. 자동차를 디스해 이분은. 그죠? 알죠? 그래서, 그거 기억날 거예요. 공부를 해볼 수 있는데 자동차는 아니더라 얘기했는데 이분은 공부하는 우리 전문 팀장이거든요. 공부하는 김성훈이야. 그러니까 별명을 해봐. 공부하는 성훈이. 공부하는 성훈인데, OCI 어떻게 해봐요? 지금 급하게 올라가고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10% 주식 중에서도 제일 강한 거가 됐어. 그러게 말이죠. 네, 어떻게 봐요? 일단 OCI를 갖다가 4주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 제가 남자의 주식 OCI. 그러니까 그때 디스했죠, 이분이.
이분이 디스했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디스까지는 아니었었고, 뭐 그냥. 말 바꾸네? 그렇게 몰아가지 마. 말 바꾸네? 본인이 그 돋보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막 짓밟더라고. 나는 워낙 그래. 나는 워낙 성격이 그렇다. 그러니까. 네. 네, 일단은 OCI가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손해산업재 정유화학주 내에서도 가장 꼴찌 업종 아니겠습니까? 걔마저도 이제 강하게 티 올라온 것 자체가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을 더욱더 공고히 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유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저점을, 유가가 지금 자꾸 $50 안에서 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 와중에도 OCI가 지금 치고 올라가는 사실 자체가 결국은 유가의 바닥 가능성을 점점 높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과하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보통 바닥권에서 이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올라왔을 때 두 번의 상한가를 들어간 이유가 수급적인 이유가 가장 컸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갖다 강하게 청산이 나오면서 JP모건 창구 쪽에서 두 번의 어떤 강한 환매수가 나오면서 두 번 상한가를 보냈듯이, 현재 OCI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공매도 부분의 청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펀더멘탈만 가지고서 OCI 급등의 이유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밑에서 잡으시면 상관없어요. 네. 근데 항상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거죠, 위에서 잡으시면 돼. 네. 심지어 지금 급등이 나와서 겨우 마이너스 50%를 그런 분들이 수두룩하죠, 지금. 많죠, 솔직히. 네, 솔직히 많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제서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현재에서는 어느 물량을 좀 덜어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 아니면 좀 더 길게 가져가 보셔도, 매수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덜어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수급 얘기. 내가 해주는 2분만을 하면 생각하는 나름의 고유의 그래프가 있잖아. 외근 기간. 그거 좀 봐주세요. 오늘도 준비됐어요? 네. 가져왔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뚜렷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1월부터 강하게 머리를 들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수급이 그만큼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뜻이고, 기관들은 2000선 언저리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기관의 매도 이유는 뭐 펀드 환매라든가 2000선 이번에도 박스권 얘기지 돌파하겠냐 설마 이런 심리가 좀 녹아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외국인들은 신경 안 쓰고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거는 주가 지수가 한 195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밸류 매수를 가지고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수가 2000포인트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외국인들이 크지는 않지만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선물의 누적 수급 추이를 보시더라도 보세요. 36,000 계약 저점 쌍바닥 찍고 나서 마이너스 4,000 계약까지 확 줄였다가 마이너스 15,000 계약까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나서 이거를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지금 얼마 전에는 플러스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과거 3년치의 흐름들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3년치 동안에 외국인들이 만기 때 롤오버를 매수 롤오버를 했는지 매도 롤오버를 했는지 갖다가 제가 표시한 자료인데, 보시면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오, 대박이다. 태어나서 제가 업계 들어온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보시면은 박스권 갈 때마다 마이너스 6,000 롤오버, 마이너스 5,000, 마이너스 2,000 플러스가 한 번 다 마이너스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이것이 플러스 매수 롤로 바뀐다면 이건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번에도 마이너스 5천이 됐든 만주가 됐든 간에 만기가 됐든 간에 마이너스 롤오버가 된다면 다시금 좀 박스권에 대한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플러스권으로 바뀐다라면은 지금의 흐름들, 외국인의 순매수와 더불어 선물 순매수와 현물 순매수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까지 롤오버까지도 매수로 전환이 된다라면 이거는 일단 2,00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안착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죄송하지만 빨간색 박스가 빡 찍고 있네, OCI가. 역시 김성훈 전문가는 무서운 분이야. 그래서 이제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선물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게 빨간색 선이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더 이상 코스닥을 갖다가 강하게 끌어올리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기관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 수급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땡기는 주체가 바로 기관이거든요. 기관이랑
또 나중에 또 개인과 기관이 동시에 양매수로 달라붙으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그냥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수급선과 주가가 지금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닥 시장 어느 좀 목이 찼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고 있는데 그걸 못 간다라는 얘기하는 것이 좀 뭐 그렇게 옳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목에 찼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그 뉘앙스를 좀 새기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목에 찼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 주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뭐 뜬금없이 넥슨GT가 급등하고 메디포스트가 올라가고 결국은 코스닥 시장에서 낙폭과대 종목들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느 정도 좀 고가 부담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서는 좀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세력 수급들이 좀 빠져나오면서 낙폭과대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라고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여러분들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요 한 3월달 코스닥 시장의 전략은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좀 더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차라리 조금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멀티플을 더 주면서 더 땡기는 어떤 그런 시장보다는 좀 밸류 부담 위주로 저가는 아니겠지만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있잖아요, 이성근 대표. 네네. 이 부분에서 내가 약간 디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할 마음은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가 디스해봤자 내가 또 안 될 것 같아. 내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분은 맞히는 분이거든. 디스는 이분은 강하게 합니다. 아니, 왜냐면 나는 계속 낮에 있는 게 아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밸류가 뭐 간에 잘 가고 있는 주식 사야 된다고 하려고 그러지만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왜냐면 김성훈 팀장은 지금 맞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맞히는 쫓아가야 돼. 근데 정말 큰일 났다. 왜요? 이거 말씀 전해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김성훈 팀장이 오늘 하여튼 부탁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일부에 좀 계속 오셔야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김성훈 팀장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오늘 내일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여기다 막 쓰셔야 돼요. 김성훈 팀장한테 질문 있으면 쓰세요. 궁금한 거. 제가 오늘 다 물어봐 드릴게요. 왜냐면 김성훈 팀장이 우리 주식 선물해갖고 맨날 아깝게 3등 안에 못 들어서 그렇지. 그쵸. 50만 원 상금 받아갖고 워낙 인기가 있어갖고요. 딴 데 어디 스카우트 했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 방송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쩜 좋으니,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김성훈 팀장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인재를 보는 저의 눈에 저는 감동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발굴할 줄 아는 눈이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참 걱정인데 여하튼 이거 다음에 우리가 딱한 종목 시간에 대신 모셔야 돼. 딱한 종목 시간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거의 고정으로 만들어도 되겠어. 그래서 왜냐면 워낙 그래서 인사이트가 좋은 분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분이 외국 걸 많이 봐요. 전 또 외국 거 많이 보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주 아쉬워요. 하여튼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셔야 되겠고요. 뭐 종목 이런 건 애들이나 하는 거고요. 좀 크게 종목의 뭐 보유 매수 이런 게 아니라 크게 시황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업종이나 이런 걸 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 특징도 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자,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소재 산업재해 주식들의 경우에는 올 한해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모두가 같이 정유, 화학, 건설, 기계, 철강 이 5개 업종이 똑같은 어떤 상승률을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미 정유화학이 먼저 스타트를 끊었잖아요. 그쪽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규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두 가지 포인트예요. 또 그만큼 안 좋게 보는 모두가 자동차 업종에서 안 좋게 보는 애들 올라온다는 자체가 그만큼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좋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현대 기아차 계속 뻗어 나가기는 역시나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적인 어떤 규정 반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완성차보다는 역시나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저는 삼성 SDI나 LG와 계속적으로 예전에 내가 외로웠는데 우리 김성훈님이 이끌어주니까 삼성 SDI에 자꾸 어깨가 들썩들썩해져. 주가는 오른 거 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1월달에 근데 1월달에 지금 보게 되면은 SK이노베이션 한 10몇 프로 올랐고 롯데케미칼도 지금 보게 되면 14만 원에서 19만 원, 20% 올랐나요? 그런데 지금 OCI는 10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쉬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은 좀 더 이제는 이쪽으로 그냥 무조건 가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OCI 같은 경우는 너무 단기가 올라와서 지금 사라는 말씀은 당연히 못 드리죠. 대신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단기적 흐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유화학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았었던 작년 10월 말부터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네네. 이들 업종의 흐름 자체는 네. 단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올 한 해는 뻗어 나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여전히 이런 업종에 대해서도 좀 근데 어차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큰 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정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좀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지만 OCI는 조금은 왜냐하면 펀더멘탈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림이 안 그려져서 일단은 OCI 같은 경우는 수급상의 이유로 해서 지금 튀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종목에 대한 접근 방법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조선은 긍정적으로. 왜냐면은 일단 조선주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탑픽으로 좀 두 개를 보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현대미포조선도 떠오르네요. 제가 컴투스랑 현대미포조선의 시가총액이 똑같다. 이건 말이 되냐라고 했는데 근데 컴투스는 계속 밀리고 있죠. 그리고 물론 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다시 올라가는데 컴투스가 여전히 시가총액이 더 높아. 이런 1조 9천억이야. 뭐가? 컴투스는 컴투스 시가총액이 1조 9천억이고 현대미포는 1조 6천억이야. 그래요? 어휴, 땅값이 얼만데? 땅값이 얼만데? 컴투스는 판교이런데 건물이 있겠지만 자기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심하네. 저거 뭐야? 쟤네 쿠쿠가 얼마야 지금? 쿠쿠가 1조 9천억이네. 그 다음에 저기 저 뭐죠? 더 비쌌던 거. 쿠쿠를 류용쿠첸인가요? 아니 슈피겐 코리아. 슈피겐 코리아 7,800억, 7,700억이네. 슈피겐 코리아는 내 돈 한 30만 원 먹었고 얼마 전에 한 3만 원 더 먹었어. 그래요? 내 돈 3만 원 더 가져갔다 걔가. 아무튼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유럽바 아니겠습니까? 이게 3월부터 이제 22에서 매달 이제 돈을 풀 텐데 아마 그거에 대한 수혜를 이제 조금씩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2월달 수주량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세계 1위를 다시 한번 좀 다시 되찾아보자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유럽에서 돈을 좀 푸는 것 자체가 어떤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볼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 올 한 해 이것들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뭐 탑픽으로는 일단 또 하나 조선주도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PBR이거든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PBR 0.45배에서 0.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좋아지니까 낙폭과대 현대차, 기아차도 밸류에이션 메리트 올라가고 시장이 좋아지니까 이제 저 PBR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저희 방송은 소통하는 방송이야. 컴투스 판교에 있는 땅 내가 물어봤잖아요. 자기 건물인지 모르겠더니 그라인더님이 확인해 주셨어. 컴투스 자기 건물 있어요. 판교에 토지 싸게 분양받았죠. 역시 우리 모르는 게 없어. 우리 방송은요. 자산주 하니까 어저께 이렇게 자산주를 쭉 보다가 중소형 자산주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로 가는 그 건물 근처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신송 간장그룹 간장그룹이 여의도에만 그 건물이 3개 있잖아요. 신송 빌딩에. 그게 1,000억이더만. 그게 상장사요? 신송홀딩스. 근데 그거는 주의하죠. 왜냐하면 전전님은 말씀을 나는 항상 기억하잖아. 그럼 땅 갖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신송홀딩스가 현금이 또 200억이 있어.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근데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신송 간장 팔아갖고 돈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전전님이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1,000억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 적어놨다가 물어보자고 딱 집어서 이 숙제하네? 그럼요. 항상 귀담아 듣는 이승원 아닙니까? 신송홀딩스가 올라온 게 지난주부터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뭐 가치주 쪽으로가 그러니까 신송홀딩스가 좋아서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대중공업도 올라오고 저PBR도 올라오고 있고 이런 뭐 가치주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나를 비웃었지만 동원 F&B 신고가 경신했지 않습니까? 내가 비웃었어? 비웃었죠. 내가 참치잡이어서는 유가가 빠져갖고 잘 된다고 그랬더니 비웃었잖아. 작년에 자기가 여기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냐? 사조 CN푸드인지 사조 C푸드도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사조 C푸드도. 아니 지나고 나면 오른 거 1년 지나고서 얘기하면 뭐야? 그 다음에 아나운서 개박살 떨어진 거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저거. 내가 자기 얘기 듣고 나서 얘기했다가 박살나게 한두 개가 아니야. 풀모는 아직 신고가 안 났네. 풀모원도 신고가 이제 날 거야 이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재밌는 건 식음료 관련된 기업들이
그러니까 풀무원도 지금 홀딩스잖아요. 네. 풀무원도 지금 상장된 게 이제 풀무원 식품을 상장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무원도 홀딩스고 지금 네. 보게 되면 신성도 홀딩스고 네. 동원 F&B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지금 보게 되면 식음료 쪽이 되게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요거가 좀 시장에서 특징적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다 오르죠. 아니, 이제 네.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한 게 있어요. 네, 질문 네. 좀 하고 한 4, 5분 네. 질문하고 그다음에 다음 코너 넘어갈 텐데요. 제일 궁금한 거, 왜냐면 특히 이분이 이제 전자공학과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핀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네요. 핀테크는 어떻게 보세요? 전 핀테크는 잘 모르겠습니다. 썰렁이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네. 희한하게 제가 KG24 전자결제에 대해서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또 막상 또 이렇게 왜 그러냐고 하면 또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아직까지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글쎄요. 핀테크에서 실체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봐도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핀테크 같은 경우는 저는 역시나 그래도 다음 카카오나 좀 큰 볼륨 있는 애들 좀 네.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네. 전자 결제주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전자 결제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삼성페이도 마찬가지고 네. 구글페이도 다시 또 시작할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네.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존의 전자 결제주들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기존의 전자 결제 어떤 프로세스 자체 갖다가 한번 뒤집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의 어떤 특징적인 수혜주를 뽑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제약주도 한번 얘기하셨어요. LG생명과학 몇 차례 네. 얘기하셨잖아요. 제약주 어떻게 보세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좋게 봅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시장에서 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방송에 이런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보시게 되면 뭐 광동제약, 환미약품 그리고 삼진제약, 유나이트제약 뭐 날아가고 있는 흐름들이에요. 삼진제약도 날아가요? 네. 삼진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 수지가- 다시 이번 주에 다시 또 튀어오르는 모습이 수지가 나오고 있죠. 내꿈에 나오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달리잖아. 삼진제약이랑 수지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삼진제약 말고 광동? 또 지금 네. 보시는 게 유나이트제약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한미약품 우리는 뭐 88정 그 얘기하면서 네네. 발기부전 치료제도 얘기하면서 네. 그때 한 달 전인가요? 이때부터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네. 그런데 이게 제약들이 왜 올라가나 해서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제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그 건강보험이 10년 만에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렇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각 제약사별로 이제는 그냥 뭐 카피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신약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라고 하면은 뭐 인바디, 뭐 바텍, 뭐 이런 것밖에 셀트리온 네네. 예, 하실 텐데 네. 오히려 이런 중소형 제약사들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네. 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말이라면 다 질문하신 것도 다 맞춰야 되면 모든 업종 다 하는 건데요. 건설업종 물어보시네요. 아 건설이요. 예. 네. 건설도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소위 여기서 트로이카 중에서 지금 건설 증권 올라오고 있고 은행만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건설을 얘기하려면 결국 이제 해외발 모멘텀이랑 그리고 국내 건설 경기랑 두 개를 봐야 되는데 네. 일단 해외발 모멘텀은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 뭐 유럽도 살아나고 있고 전세적으로 물론 유가의 흐름 때문에 뭐 중동발 모멘텀이 아직까지 눈에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건설의 경우에도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 혹은 하다못해 작년 실적을 보다는 조금 더 위로 네. 상향으로 비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건설주도 저는 뭐 GS 건설 정도 뭐 네. 대인산업 정도 해서 여러분들 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은행주들이 지금 오히려 은행주에 대한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은행주 다음에 물어보려고 은행주라고 아, 하려고 그랬어요. 네. 네. 계속 해주세요.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네. 역시나 머리를 굴려봐도 그리고 공부를 해봐도 답이 네.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은행주도 네. 제가 여기서 한 3주 전인가요? 그때 네.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결국 예대 마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고 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이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솔직히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이 늘어나야지 결국은 이제 살아나는 것이 은행주인데 그 말고는 나머지는 답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규제 하나만 딱 풀어주면 은행주는 튀어오릅니다. 네. 뭐냐면은 대면 거래를 해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통장을 개설을 하고 네. 그의 어떤 대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람을 확인을 해야 하는 대면 거래에 대한 제어였다가 네. 핀테크든 뭐든지 간에
정부에서 그런 혁신, 어떤 규제였다가 조금이라도 완화를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면은 지금 은행들이 쓸데없이 지금 굴리고 있는 점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자, 지금 메리츠 종금 같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점을 없애면서 TO를 시작했거든요. 뭐라고요? 메리츠 종금 증권이 지점이 없다? 지점을 없앴잖아요. 네. 지점을 통폐합했죠. 네. 센터 하나로 해갖고 네.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영등포면은 영등포 뭐 이렇게 이렇게 지역별로 동마다 그렇죠. 예전에는 있었잖아요. 동 건너서 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같은 구에도 몇 군데가 있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하나로 딱 통합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건물주는 어떻게 돼, 그럼? 건물주는 조금 뭐 엑스됐네? 그래도 다른 데서 또 여전히 돈을 벌겠죠. 다른 데가 들어오겠지. 그 은행도 그런가? 지금 쓸데없이 굴리고 있는, 쓸데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지점을 갖다가 만약에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어떤 규제를 갖다 풀어주는 게 나온다면 은행들은 네. 뭐 저는 날아간다고 생각하는데, 뭐 네. 그럴 가능성이 근데 없기 그러면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증권사가 네. 그런 통폐합을 했을 때 우리투자증권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얘네들은 통폐합을 이번에 합병을 지금 했기 NH랑 때문에 했죠? NH랑 했기 네. 때문에 네. 지점 지금 중복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거 확 하면서 네. 우투 같은 NH 투자 같은 경우는 쫙 이거 그 지점에 대한 통폐합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 거기다 플러스가 통폐합한데? 또 거기도? 해야죠.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네. 그 우투가 네. 이번에 그 합병을 주도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주도권을 못 갖고 농협이래. NH가 그 주도권을 가졌거든요. NH가 잡았어? 우리가 잡았어? NH가 우리가 잡았다며.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단 그렇겠죠.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얘네가 지금 이 지점 감소 뭐 이런 것들 같이 네. 되면서 아니, 수익을 좀 이런 볼수 있지 거겠죠. 않을까? 물론, 예를 들어서, 같은 대치동에 두 네. 개가 마주보고 있다. 어. 하나 합치면 당연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동네를 싹 썰어갖고 하나를, 센터로 만든다는 개념이.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증권이 요새 올라요? NH, 우리 투자증권이. NH 투자증권 못 봤어요. 아니, 그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저도 말은 되는데, 저는, 약간 주시랑 좋네, NH 투자. 네, 저는 좋아요. 예. 좋네. 봐줘. 차트 한번 봐주세요. 차트는 좋네. 예, 지금 이제 살아나는 흐름이네요. 네. 예, 그럼, 이건 말은 되죠. 예, 살아나는 흐름이네요. 말은 되고 커버리지가 전국적으로 커버리지가 농협에 그런 예를 들어서 그가 있다 그러면 근데 그 예전에 제가 알기에 NH투자증권이 각종 그 농협 있잖아요. 네. 농협에 조금 사무소 형태로 막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영업에 네. 그 세일즈 하는데 돈 받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NH투자증권은 좋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하는데 네.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혹시 거기 관련된 분은 아주 이학년이 알지도 못한 소리 한다 얘기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그 노조 있잖아요, 노조. 네네. 그 만약 그 지점을 다 합친다. 그러면 노조의 반발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크죠. 성과를 떠나서 노조의 반발이 심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노조가 증권사는 우리투자증권이에요. 그 왜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그 시티은행, 제가 네. 그 시티은행 합쳤잖아요. 한국시티은행이 출신이 몇몇 은행이 합치고 뒤구받고 하다가 왔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한미은행도 하고 그 전에 보면 무슨 지방은행도 합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거쳐서 왔거든요. 우리투자증권도 LG 있었죠, LG. 네. LG부터 시작해갖고 LG가 종금이랑 합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갖고 왔어요. 이 노조의 특징 뭔지 아세요? 노조의 분포가 다양하지. 아니죠. 분포에 다양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해관계도 있죠. 네. 또 하나 현대 제일 출신이 바뀌어갖고 있는 HMC 투자증권이 노조가 강해요. 그런 데들이 왜냐하면 생존 능력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진주군이라 그래? 진두하는 거 있죠. 점령군. 네, 점령군. 점령군에게 맞서는 게 힘이 강해요. 노하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잘 안 돼요. 그런 회사들이 겨우로 보면 잘 안 됐던 경험이 많아요. 근데 그때는 네. 사실은 그 점령군이라고 해봐야 네. 이게 부실기업끼리 합병이었기 때문에 정부 지분 그런가? 주도였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확실하게 주인이 생긴 거잖아. 그런가? 그건 이제 다르지. 여태까지 점령군하고는 완전 게임이 다른 거지. 왜냐하면 그전에는 정부가 이제 갖고 있는 대주주인 상태에서 그냥 부실기업 합병시키고 이거였지만 네. 지금 이번에는 진짜 대주주가 딱 생긴 거기 때문에 NH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거죠. 그리고 NH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NH금융지주가 이게 회장이 힘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조합원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나오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사실 실제 그 대주주고 실제 저거거든. 그래서 그전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거죠. 그런가? 그전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에서 약간 반대를 하고 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네. 왜냐하면 그 얘기 반대하면 그 예전에 한미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시티은행은 미국의 최고 은행 중에 하나거든요. 힘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저항에 때문에 잘 안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제일 출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건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느낌으로 보면 좋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우리 아까 잠깐 얘기는 하고 했지만은요, 앞서 이제 우리 김성훈 님도 네. 오늘 특집으로 계속 일부 시간은 계속 하실 텐데요. 양회에 관해서 몇 가지 얘기했는데요. 리커창 쪽의 엄니버 어부구에서 아까 김성훈 팀장 얘기한 거에서 빠진 거 중심을 몇 가지 좀 정리 좀 해서 다시 한번. 일단은 개혁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이번 업무 보고할 때 배포 자료에는 엄격한 당 관리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거를 시진핑 지시에 의해서 네. 엄격한 당 관리가 네. 들어갔고요. 네. 샤오캉 사회 건설, 그러니까 네. 모든 국민이 네. 샤오캉이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 상태.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중산층을 갖다가 확대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임금을 올리겠다라는 얘기고 도시하고 이런 거죠. 중산층을 네. 확대시키고 도시화를 하겠고 네. 그래서 사회부양 제도를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적도 주민등록증도 없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보장 번호가 없는 네. 이 농민공들을 갖다가 네. 끌어들이겠다라는 얘기죠. 사회보장제도 강화, 네. 건강기초 의료 위생제도 개혁.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약품이 최근에 강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한미약품은 이제 북경 한미라 해서 예전부터 유아용 있죠. 네, 이평징. 유아용 소화제 이런 네, 쪽에 간단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X됐어요 주가는. 예, 근데 조금 살아난다 이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대한 쪽이 네. 계속 좋아지는 이유가 네.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네.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환경 오염 쪽 그래서 OCI하고 LED 이쪽 네. 관련된 쪽들이 좀 상당하게 강세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게 되면은 네. 선강퉁 시행을 하겠다라는 얘기, 선강퉁, 치워퉁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선물 옵션 시장까지 이제 개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안에 선강퉁에 대한 적절한 시점에서 시범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리커창 총리 얘기한 거 네.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리커창 본인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국내에는 결코 네. 호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후강퉁 실시 대형악재죠. 이거 대형악재. 네, 후강퉁 실시했을 때 수급 안 좋았던 걸 기억을 한다라면 네. 외국인이 한국 살라 그러다가도 어쩔 수 없이 선강퉁 주식까지도 인덱스 펀드들이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특히 우리 또 들었잖아요. 우리 또 네. 강주영 위원 때 들었지만 후강퉁은 상당히 많은 게 절대 다수가 금융주가 집중돼 있고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제조업들 있잖아요. 수많은 제조업들, 네. IT가 됐건, 자동차가 됐건, 뭐가 됐건, 상당히 많은 제조업이 집중되는 게 성강퉁이라는 거거든. 심천 시장이라는 거거든. 센젠 시장이요. 그러니까 심천, 네. 홍콩 교차 거래를 하는 것이 선강퉁이고요. 그렇죠. 치허퉁은 네. 중국과 홍콩 선물 시장 연계시키는 거. 치허퉁. 네네. 그다음에 샹핀퉁이라고 해서 네. 홍콩과 중국 상품 시장을 연계하는 거. 네. 이렇게까지 이제 계속해서 열리게 되면 네. 굳이 한국 주식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네. 한국 주식 중에서 몇 개 사야 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정말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삼성전자 말고 중국 주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중국 주식 보니까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되더만. 거래량이 깜짝 놀랐어요. 한 보고서. 네. 그거 보시면 아셨지만 우리 그때 후강퉁 자료 준비하느라고 네. 봤지만 시가총액이 1조는 소용주야. 그때 얘기했잖아요. 100조쯤 돼야 그냥 대접받지. 네. 10조는 네. 그냥 소용주야. 그냥 10조까지도. 네. 100조쯤 돼야 이거 종목이구나. 이런 대접을 받는 동네죠. 네. 예. 어저께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까 할랄식품 얘기했는데 그 얘기 잠깐 더 해주세요. 난 잘 몰라. 그건 무슨 얘기인지요? 할랄식품이 뭐예요? 할랄 식품이라는 거는 네.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MOU를 체결했다라고 해서 네. 오늘 강세인데, 네. 지금 보게 되면 할말이라는 것은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들, 네. 그죠? 할랄 식품 양해각서를 받았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고기, 네.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는 가공식품, 네. 콜라겐 등 동물성을 배제한 화장품, 네. 생물체의 무늬가 들어가지 않은 의류 등이 바로 할랄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제품들 국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죠? 지금 이쪽과 관련된 MOU를 맺었다라는 네. 것 때문에 네. 지금 시장에서 강세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상이 할랄에 강한가? 모르죠. CJ는 못하나? 모르죠. 네, 그 다음 얘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끝났잖아요. 저기가 갔나? 뭐가요? 이정재랑 같이 갔나? 햇소리 하지 말고.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네네. 끝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후속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히 네. 다음 주 3월 9일 날은 뭐가 있어요? 누구? 3월 9일 날? 네.
애플 형님이 또 초대장을 발송해갖고 이제 뭔가 이벤트가 있잖아요. 봄이 온다 뭐 그런 주제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예측은 이제 스마트워치에 관한 얘기가 거라고 얘기하지만 애플은 항상 공개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건 지금 다 뻥이에요. 다 그럴 거다라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결국은 MWC에서 남긴 것은 결국은 웨어러블입니다. 그래서 웨어러블에 관한 얘기 잠깐 좀 해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뭐 제가 된다, 이성훈 대표가 된다, 안 된다. 본인이 어떻게 웨어러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요? 일단은 결국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편리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애플워치나 삼성워치나 네. LG G워치나 봤을 때 네. 그렇게 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고 그럼 뭐 했어야 됐지라는 생각했는데 네. 애플의 경우에는 이거 갖다가 자동차 키로도 활용이 되고 네네. 그 외적으로 그러니까 애플만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다변화에 대한 어떤 베리에이션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나 LG는 모르겠는데 네. 애플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거는 우리가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이 네. 대표 우리가 네. 내가 지금 뭐 산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으니 예. 모르는데 이번에 또 시장 조사기관 GfK라고 또 유명한 놈들이 있어요. 네네. 자료를 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제 화면을 잡아주세요. 제 화면을 잡아주시면 제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들의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딱 색깔을 다 잡고 이제 배워야죠. 하겠는데요. GfK 자료입니다. GfK 자료가 되겠고 이거 뭐야? 이거 맘대로 쓰기 자유곡선. 오케이, GfK인데요. 웨어러블 기기가요. 여기서 웨어러블 기기랑은요, 스마트워치가 있고요. 샤오미, 미밴드, 그리고 핏빗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젊으시면 아실 겁니다. 같이 손목에 차고 이런 것들. 지금도 팔고 있는 것들. 2014년에 1760만 대 시장이었어요. 2015년에 5120만 대. 이게 틀리면 얘네들을 항의해. 얘네들. 191%. 1년 사이에 쉽게 얘기해서 3배가 올해 커질 거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시장이 12억 대니까 4% 불과하잖아요. 성장률 압도적으로 크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 친구 얘기 들어보면 TV 세계 시장이 2.2억 대래요. 빠르면 내년에 텔레비보다 더 팔린다. 내년입니다. 내년이요. 그래서 뭐 틀리면 얘기 보시면 되겠고요. 웨어러블 기기의 분류는 이렇게 이 친구 얘기하고 있어요. 스마트워치가 있고요. 헬스 피트니스 트래커, 그러니까 미밴드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샤오미 미밴드라든가 뭐 미핏, 뭐 핏빗 이렇게 불리는 것들이요. 그리고 목걸이 이런 것들인데요. 그 중에서도요. 스마트워치가 400만 대. 작년에 올해 2,610만 대. 그러니까 6.5배 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2,610만 대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이번에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애플이 초도 주문이 400에서 500만 대였대요, 지금요. 초도 주문. 4월에 깔기 위해서 미리 깔아놓는 게 있잖아요. 4,500만 원인데 네. 애플이 지금 목표가 2,500만 대랍니다, 올해요. 그래서 애플이 만약 이게 다 팔리면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2,500만 대가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얘기인데 이건 아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6.5배고요. 헬스 피트니스도 2,500만 대가 커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어떤 것들이 좋아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요. 아무도 모르는데 보시면 시계 회사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시계 회사들. 2012년 후에 시계 시장의 그림입니다. 제가 또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이게 화면 좀 같이 보시면요. 2015년 이후에 2010년, 11년부터 시장은 정체예요. 이거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왜냐하면 스위스가 보면 돼요. 왜냐하면 스위스는 수출의 80%가 시계예요. 그렇죠. 예, 깜짝 놀랐어요. 근데 2009년, 8년, 9년에 금융위 때문에 약해졌다가 2011년, 12년, 13년에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스위스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야, 누가 지금 어떤 사람은 혹평하는 거가 누가 또 이런 얘기 했어요. 그 명품 만드는 회사 사장이 야, 지금 애플워치는 초등학생이 디자인한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은 이미 여기랑 공식적으로 안 나와있지만 파트너십을 해서 만들어서 물건을 낼 거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요. 얘네가 또 아세요? 프레드릭 컨스탄트라는 명품이 있어요. 이것도 아시면 아실 겁니다. 전문 시계죠. 왜냐면 저는 솔직히 몰랐는데 제가 주위에 물어보니까 젊은 애들, 특히 여성분들 알더라고요. 이게 싼 거가 우리나라 기준을 보면 150만 원, 비싼 건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요. 얘네가 이번에 MWC에서 발표해서 초히트를 쳤어요. 얘네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스위스 시계가 되살아날 거란 얘기를 하면, 왜냐면 이게 애플이랑 하건 안 하건 간에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그들의 표현을 보면 모멘텀이 날 거라는 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의료 정보야. 의료 정보 주고받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서 어저께 콜라우딩 되는데 읽어보고요. 이제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의 얘기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거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골드 에디션이 62g의 금이 들어간답니다. 이게 18K예요, 18K.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 애플의 워치 중량이 4,450만 원인데요. 50%가 엔트리, 350달러짜리. 33%가 스포트 모델, 약간 비싼 거고. 17%가 에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드는 제가 붙인 말이고, 애플에서 쓰는 말은 그냥 에디션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17% 정도인데요. 이거를 연간 목표 2,500만 원 곱하기 계산해 봤더니, 애플 워치만으로는 약 746톤의 금이 필요하답니다. 1년에. 그러면 연간 금 채굴량이 742톤이요? 에? 742톤이요? 746톤. 이상한데? 네, 몰라, 이건 얘네 얘기니까. 네. 난 잘 모르다. 금 채굴량이 2,500톤이기 때문에 약 3분의 1 금 수요를 할 것이는 얘기고 있고, 이걸 곱하기 10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딱 다이어드 3에서 나왔던 브루스 윌리스가 훔쳐가는 걸 막은 또 바로 금량이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과장될 수도 있고 난 모르지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대로 번역했을 뿐인데요. 그래서 금값이 올라간다는 주장도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는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1부 시간 하겠고요. 2부에는요. 우리 또 다양한 또 종목 얘기해갖고 오늘 또 우리 서부장님 모시는 날이잖아요. 모시면서 얘기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해 주셨던 김성훈님, 그리고 김성훈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스카우트에 가서 영전돼서 저희 방송 못 나오지만 딱 한 종목을 통해서 또 정리적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진짜 키움증권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한경에서도 방송 활동을 하지만 상당히 좀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 한경에서는 계속 나오지 않나요? 물어보시죠. 네, 한경은 계속 출연 중이죠. 한경, 앞으로도? 네네. 한경 계속 나가고요. 네. 상당히 좀 많이 이제 편해져서 진짜 여기서 짜장면도 시켜 먹을 정도로 상당히 편해진 것 같은데. 네, 좀 아쉽고요. 네.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은 나중에라도 딱 한 정보 통해서 새로운 얘기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공개 못하면 딱 한 정보 통해서 어디서 일한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니까요. 그런가요? 그때 그렇게 그때 말씀. 그때 말씀.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딱 한 정보 스페셜로 스페셜로 녹음 한번 하지. 해봐야지. 나 여기 있다 이러고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이거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산해보니까 263톤이구만. 네, 마켓랩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그리고 시작할 때나 끝날 때쯤에는 거의 주가의 움직임에 차이는 없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아마 200억 정도 늘어난 정도? 그 정도 있겠고요. 코스닥도 조금 더 늘어났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특별한 건 별로 없어요.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제 일부 중간에 오시아가 상한가가도 장치 찍었고 지금도 이제 13% 정도 움직임이 있고요. 네, 아까 계산해봤더니 네. 금 생산량이 수요량이 742톤이 아니더라고요. 2,500만 대 62g, 17%? 그러니까 17% 이렇게 계산했더니, 263톤. 그렇게 그거를 지금 계산을 정확히 해갖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메일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너희 새끼들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정신을 못 차리고. 전 세계 금 생산량이 근데 3,000톤이니까. 그것도 따져. 네. 너희 금 생산량 왜 틀렸니? 채굴량이 틀렸니? 채굴량이 틀렸어. 그러니까 그거 걔를 따져. 네. 역시 근데 공돌이 분들은 듣자마자 이상했거든. 10분의 1도 해도 많지, 이 사람아. 10분의 1은 돼요. 네. 10분의 1도 많고 3분의 1도 많지. 10분의 1만 돼도 많지. 엄청 많죠. 왜냐면 안 쓰던 사람이 시계를 갑자기 샀단 말이야. 사갖고 어떻게 됐건 그게 18K인데. 네. 나도 솔직히 나는 300불짜리 몰라고 스포트 모델 살 거거든. 근데 그 금이 골드 에디션에만 62g이 사용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나머지는 안 사용되고. 난 모르지. 따지지 마. 그러니까 18K가 말 그대로 62g이 다 들어가는 18K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추정이죠, 추정. 오케이. 아니, 그걸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그걸 적어갖고요. 700톤이 사용되려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화해. 절반이 사용된다는 얘기야.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 네, 그리고 그거 간을 레포트 쓰레가 기사도 있고, 전자신문에 썼다는데 전자신문은 자기네 계산한 게 아니야. 난 전자신문 기사 못 받고 저 그냥 미국 기사 보고 전해 듣을 뿐이야.
나한테 따지지 마. 그냥 있는 거다 소스를 다 드릴 테니까요. 네. 항의래. 너희도 왜 그것도 모르니? 걔 XX야. 아셨죠? 이렇게 하셔야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흥분해갖고 왜 나한테 항의를 해? 예? 아니 갑자기 흥분해서 그건 그렇고요. 네. 시장에서 하나만 종목 몇 가지만 더 보고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이것도 뭐였지? 뷰옥스 이런 것도 왜 오르니? 뷰옥스요? 뷰옥스 뭐 그냥 떼다니까. 뷰옥스는 저거잖아요. 저거. 이것도 많이 조정 받았네. 저거 저 엑스레이 이거 하잖아. 네, 뷰옥스, 엑스레이, 디텍터. 이거랑은 별로 상관없을 텐데 헬스케어랑 상관없을 텐데. 헬스케어랑은 뭐 상관은 없는데. 네. 그게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그 헬스케어 장비 업종들. 네. 뭐 그 뷰옥스 같은 경우도 네. 조정 충분히 받았고 네. 이제 또 올해 모멘텀에 대한 쪽 기대, 네. 작년에 실적 다 떨었다 안 좋고 네. 이런 거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네. 100%짜리 유전체 분석 쪽이 지금 아주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100%짜리들.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바이오 쪽에 근데 사실 바이오 쪽에서 가장 실적 잘 나오는 거는 지금 저쪽이지 않습니까? 바이오 시밀러지 않습니까? 바이오 시밀러 가장 가시권에 와 있고. 바이오. 네. 미쳐. 바이오 미쳐. 시밀러.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 100%짜리여서 내가 입 밖에도 안 나지만 내가 아는 회사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네. 2% 오른다? 그럼요. 그건 그거 어제 찍었거나 곧 사상 찍었거나겠어 저거. 네. 또 어이없는 회사 또 있는데요. 네. 하여튼 좀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어쨌든 바이오주들이 네. 예전하고는 다르게 실적 가시권력에 들어와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작년 오르고 11월부터 있죠. 얘기했잖아요. 올해 네. 바이오 주식 봐야 된다고. 근데 난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도 몰라. 난 바이오 주식이. 나는 우리나라 그 바이오 의약품을 네. 우리나라 최초 LG 생명과학에서 만든 국내 1호 바이오 의약품 네. 인터페론 감마 네. 항암제 네, 네. 우리 애가 그걸 계속 맞아왔었기 때문에 항암제가 아니겠지. 항암제예요 그게 원래. 애가 항암제를 맞아? 네, 그게 치료제로 항암제를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게 계속 그거 맞추면서 왜 1년 동안 애가 키가 안 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았네. 병원에서 얘기를 안 해줘갖고. 그걸 맞으면은 칼슘이 그 흡수가 안 돼갖고 키가 안 큰데요. 그 병원에서 얘기를 안 해주고 주사를 놔. 나중에 알았지, 그래서. 나중에 이게 혈류가 나와갖고 그 끊었거든요. 주사 안 맞췄거든.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네, 건강은 해줬는데 그때 그 이후로 치료는 중단해버렸어요. 네. 왜냐면은 그게 안 맞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안 맞더라. 치료제가 그 키가 안 크더라고, 전혀. 1년 동안. 고소해 그러면 병원을. 그 병원이 없어졌어. 병원이 없을 네. 수도 있고요. 네. 이름을 쓱 바꿔. 네. 요번에 문제된 병원. 바꿨죠. 네. 그거 알아요? 요번에 문제된 병원 있잖아요. 네, 이름 바꿨죠. 무슨 문제된 병원 아시죠? 예, 그 누구 유명한 가수 해갖고 문제됐고 이번에 과실치사인가 뭐 약간 났잖아. 그러니까 법원 결정 안 났지만 그렇게 이제 기소는 됐잖아요. 그 병원이 옮긴 거 아시죠? 옮기지 않고 제자리인데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름을 바뀌었고 엄청나게 그 병원에 써 있어요. 새로 생긴 이름. 근데 급하게 바꿨나 봐. 위에는 바꿨는데 창문에 있지 아직 예전 병원 그대로 써 있다. 좀 특이해요. 하여튼 세상은 특이한 거야. 하여튼 그 병원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여튼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